통장에 큰돈이 찍히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실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무서워집니다. 내가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위험한 유혹이 같이 들어옵니다. 유튜브를 켜면 고수익 인증이 쏟아지고 주변에서는 한방 이야기가 들리고 차트를 보면 QLD, TQQQ 같은 이름이 눈에 확 꽂힙니다. 짧은 시간에 큰돈이 생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돈을 지키는 순서가 아니라 돈을 더 불리는 욕심부터 먼저 달립니다. 오늘 영상은 그 반대로 갑니다. 큰돈이 생겼을 때 다 털리기 전에 딱 먼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QLD와 TQQQ를 정말로 하시더라도 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 원칙까지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 장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 들어옵니다. 상속일 수도 있고 보상금일 수도 있고 사업 기회일 수도 있고 투자로 크게 한번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옵니다. 몸은 피곤한데 심장은 더 빨리 뜁니다. 이때 사람은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니까, 자랑이 아니라 공유니까, 축하받고 싶으니까. 근데요, 큰돈이 생긴 순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건 도덕 이야기 아닙니다. 생존 기술입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사람 마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나랑 동등했던 관계가 오늘부터 미묘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오고, 아이디어가 오고, 소개가 오고, 동업 제안이 오고, 빌려달라는 말이 오고, 은근한 서운함이 오고, 가족 안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본인이 좋은 뜻으로 한번 도와주셨다. 그 순간부터 그건 도움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 하나만 잡으셔야 합니다. 큰돈이 들어온 사실은 최소한 한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인 숫자는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리 중이다. 세무나 법무 확인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예전과 똑같이 지낸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 돈을 지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빚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나쁜 빚입니다. 카드 리볼빙, 현금 서비스, 고금리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사업자 고금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투자 수익률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빚은 수익이 아니라 확정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갑자기 전문가가 됩니다. 나는 이자보다 더 벌 수 있어. 그래서 빚은 놔두고 투자할 거야.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큰 돈을 지키는 게임은 똑똑함이 아니라 실수의 확률을 낮추는 게임입니다. 확정 손실부터 제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직장을 바로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큰 돈이 생긴 직후에 퇴사하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사라지고 하루를 버티는 규칙이 사라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스스로 통제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나를 붙잡아주던 사회적 안전장치가 같이 사라집니다. 큰 돈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큰 돈이 생기면 딱 6개월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로 강제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못 참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못 참습니다. 그동안 못 샀던 것, 못 가본 곳, 못 해본 것, 가족을 위한 보상, 나를 위한 보상, 이게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근데 큰 돈이 생긴 직후의 판단은 거의 다 충동입니다.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은 6개월 뒤에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투자 쪽은 더 그렇습니다. 큰 돈이 생기면 큰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그때 가장 많이 보이는 종목이 뭡니까? 변동성 큰 종목, 레버리지, 고수익 인증, QLD, TQQQ,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큰 돈이 생겼을 때의 6개월은 투자 수익을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기를 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주변이 나를 이용할 틈을 줄이는 시간입니다. 이 6개월만 버티면 돈이 남습니다. 이 6개월을 못 버티면 돈이 사라질 확률이 폭발합니다. 다섯 번째, 통장을 쪼개십시오. 큰 돈이 한 계좌에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클릭 한 번으로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은 물리적으로도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갑니다. 생활통장, 비상금 통장, 절대 손대지 않는 보관 통장, 투자 준비 통장. 이렇게 4칸만 나눠도 사람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로 생활비만 떨어지게 만드십시오. 큰돈이 내 눈에 매일 보이면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쓸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6번째, 가족과 주변 요청을 막는 규칙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방식에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룰이 없으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첫째, 돈 얘기 듣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다. 둘째, 동업 제안은 무조건 거절한다. 셋째, 빌려달라는 말은 무조건 서류로 한다. 넷째, 내 가족의 미래, 아이 교육, 노후, 주거, 의료비를 먼저 확보한 뒤에만 나눔을 생각한다. 이런 룰을 만들어두면 감정이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습니다. 7번째, 법과 문서로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돈이 커지면 분쟁이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해도 생기고 기억도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 증빙, 송금 내역, 메모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전문가를 누구로 둘지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할 건 잘해준다는 사람입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친절한 얼굴로 옵니다. 확신에 찬 말로 옵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뉘앙스로 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바로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큰돈이 생겼을 때 즉시 해야 할 기본 동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습니다. 입도 다물고 빚도 갚고 직장도 유지하고 6개월도 버티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QLD와 TQQQ 이야기가 제대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QLD와 TQQQ를 오해하십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대략 2배로 추종하는 구조이고 TQQQ는 대략 3배로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방향을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빠르고 내려갈 때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특히 큰돈이 갑자기 생긴 분들은 이 잔인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의 근육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돈이 생긴 직후에 QLD나 TQQQ를 크게 사는 건 로또 당첨자가 다시 로또를 사는 심리랑 비슷합니다. 한번 큰돈이 생겼으니 더 크게 불리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고 QLD, TQQQ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QLD, TQQQ는 돈을 굴리는 도구 중에서도 칼날이 가장 예리한 편에 속합니다. 칼은 요리를 해주지만 손가락도 자릅니다. 그래서 먼저 칼집을 만들고 먼저 도마를 준비하고 먼저 손을 고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돈을 받은 분이 진짜로 해야 하는 투자 프레임은 한 방이 아니라 버킷입니다. 돈을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생존 버킷입니다. 이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생활비, 의료비, 갑작스런 가족 이슈, 이걸 막아주는 돈입니다. 이 버킷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안정 버킷입니다. 예금, 채권, 현금성 자산, 이런 쪽으로 가는 돈입니다. 큰 돈이 생긴 분들이 의외로 이걸 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나머지 공격 버킷이 흔들려도 인생이 안 무너집니다. 세 번째 덩어리가 공격 버킷입니다. 여기에 지수 투자, 성장주, 그리고 조건부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전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전 재산을 공격 버킷에 넣는 순간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감정 노동자가 됩니다. 매일 차트를 보게 되고 뉴스에 휘둘리고 잠이 줄고 결국 실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전략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걸면 망하고 전략을 걸면 남습니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짜느냐? 첫째, 매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사지 마십시오. 상승장에 흥분해서 사면 하락장에서 공포로 팝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기본 지수인 QQQ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을 때만 QLD나 TQQQ를 산다. 추세는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한 도구로 판단한다.
이런 규칙이 있으면 뉴스가 아니라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분할 매수만 하셔야 합니다. 큰 돈이 있으면 한 번에 넣고 싶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한 번에 넣는 순간 심리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눠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할 돈을 10조각으로 나눈 뒤에 조건이 맞을 때마다 한 조각씩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셋째, 수익이 났을 때의 매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수익이 나도 안 팔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날수록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욕심이 붙어서 나만의 목표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 상승분을 다 반납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정고점 근처에서는 일부 이익을 실현한다. 일정 비율은 현금으로 뺀다. 일정 비율은 안정 버킷으로 옮긴다. 이렇게 해두면 시장이 주는 선물을 내 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넷째, 절대로 생활비를 레버리지에서 빼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내일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일 돈이 필요하면 오늘 밤에 공포가 생기고 공포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매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투자금은 심리적으로도 계좌로도 완전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목표는 돈을 지키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일부를 정리하고 하락장에서 다시 규칙대로 들어가고 이 리듬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큰 돈이 생긴 분들은 이 리듬이 없으면 돈이 새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정답은 나의 수면을 뺏지 않는 쪽입니다. QLD는 상대적으로 덜 날카롭고 TQQQ는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내가 하락장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가족 앞에서 표정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투자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의 감정으로 결판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됩니까? 큰 돈이 생긴 직후라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그 돈을 내 삶에 맞게 정리하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적어보시고 내 부채 구조를 정리하시고 내 가족의 리스크를 적어보시고 의료비와 주거 계획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투자 규칙을 종이에 써보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QLD와 TQQQ를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큰 돈이 생기면 삶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돈이 적을 때의 문제는 선택지가 적어서 힘든 겁니다. 돈이 많을 때의 문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게 만드는 건 가난이 아니라 과잉 선택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여러분은 결국 누군가의 규칙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기꾼의 규칙, 지인의 감정 규칙, 유튜브 알고리즘 규칙, 시장의 공포 규칙, 그 규칙대로 움직이면 돈은 빠져나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큰 돈이 생기면 첫째, 말하지 마십시오. 둘째, 나쁜 빚을 먼저 치우십시오. 셋째, 직장은 유지하십시오. 넷째, 6개월은 돈을 묶어두십시오. 다섯째, 통장을 쪼개십시오. 여섯째, 부탁을 막을 규칙을 먼저 만드십시오. 일곱째, 문서와 기록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QLD와 TQQQ는 한 방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 도구로 쓰십시오. 본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판단과 손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원칙 하나는 확실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크게 불립니다. 원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큰 돈이 생긴 분 기준으로 버킷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고 QLD와 TQQQ 비중을 어느 선에서 시작하고 어떤 조건에서만 사고 어떤 조건에서 일부를 팔고 현금과 안정 버킷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더 구체적인 예시 시나리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알고리즘보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쪽에 쓰이길 바랍니다.